우리 지역의 이슈를 살펴보는 헬로 이슈토크 시간입니다. 해마다 봄철이면 크고 작은 재난이 잇따라서 걱정이 많은데요. 최근 경상북도에서 도민안전 최우선 원칙에 경북형 재난 대응 체계로의 대전환을 발표했습니다. 이 부분 어떤 내용인지 엄재진 매일신문 북부지역 본부장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네. 먼저 경상북도가 도민 생명보호를 최우선으로 재난 대응 체계를 새롭게 준비했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추진 배경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구 온난화가 점점 심해지잖아요. 그래서 네. 이게 기후 변화는 기후 위기라는 이렇게 나왔고, 재난이라든지 재해가 사실 일상화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경북도에서는 여러 가지 지난해 몇 년 전 여러 가지 재난 상황이 있었단 말입니다. 네. 특히 이제 북부 지역 같은 경우는 지난해 극한호우가 있었잖아요. 예천이나 영주를 네. 중심으로 많은 피해가 있었는데 29명이 인명피해가 있었고, 그다음에 2,900억 원에 달하는 어떤 재산 피해가 있었습니다. 네. 그다음에 한 1,100여 분이 이재민이 발생해서 굉장히 삶의 터전을 잃고 오래도록 고생을 하셨어요. 이런 자연재해난 재해가 북부뿐만 아니잖아요. 2022년도에는 사실 단일시군으로 최대 규모 또 가장 오래된 어떤 산불이 울진에서 발생했잖아요. 네. 열흘 동안 축구장에 18,000개 규모의 어떤 사실 14,000헥타르의 산림 피해를 입혔거든요. 특히 또 이제 산불로서는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봄철 대형 산불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른 어떤 좀 대책을 마련해야 될 부분들이고, 네. 또 지난해 같은 경우는 태풍 흰남노 피해가 포항에 또 심각한 피해를 줬거든요. 네. 보수꽃 포항 제철소가 이제 사실 가동이 중단되고 한 2천억 정도의 피해를 가져왔고, 네. 특히 이제 포항에 있는 이제 냉천이 범람하면서 사실 이제 11분의 인명 피해가 났고, 또 이재민도 한 10,000명 정도 생겼어요. 네. 그래서 사실 이런 어떤 재난재해 같은 경우는 해마다 이제 일상화되고 있는데, 또 언제 어떻게 또 이제 어떤 규모로 발생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대책 없이 넉넉고 있다가 갑자기 닥치는 바람에 좀 피해를 입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일단은 경북도 같은 경우는 예측 가능한 어떤 재난을 대비해보자라는 네네. 어떤 시스템으로 이제 재난 대책을 만들고 있는데, 가장 핵심은 이제 도민 생명을 우선으로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네. 이제 일단은 K Citizen First라고 이제 일단 시민들의 이제 우선해가지고 모든 것들을 재난 대책을 만들어보자라는 프로젝트입니다. 네. 그래서 이 프로젝트는 일단 재난의 일상화, 극한화, 대형화 추세에 맞춰가지고 기존의 관에서 주도하는 그러한 어떤 사후 대응이죠. 재난이 일어난 이후에 대응을 하던 것을 민간이 협력을 해가지고 네. 사전에 예방을 해보자라는 어떤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해보자라는 필요성에 따라가지고 이제 만들어졌고, 주요 내용으로는 경북도의 자치구하고 재난실을 통합을 했어요. 그래서 안전행정실로 해가지고 조직을 개편해서 여러 가지 이제 재난 전문가를 양성했다는 프로그램을 가졌고, 이게는 크게 이제 3대 원칙과 3대 대전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3대 원칙은 일단은 인명을 우선을 한다. 그 다음에 총력 대응한다. 그 다음에 민간이 협력한다. 이런 3대 원칙을 가지고 있고, 네. 3대 대전하는 기존의 어떤 그런 재난 대응 시스템과 다르게 미국의 이제 FEMA라고 이제 연방재난관리청이죠. 여기에 맡은 위기관리 시스템이 있어요. 여기를 이렇게 도입해가지고 사전에 예방하는 체제로 대전을 한다. 또 단위부서 중심에서 전 부서가 동원 체제로 나서는 현장 중심 총력 대응 체제로 대전을 한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대학이나 기업, 기업 연구소 이런 민간 기관과 협력하는 민간 협력 시스템을 이전을 대전하는 어떤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방금 이렇게 3대 원칙과 3대 대전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좀 몇 가지 부분만 짚고 가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이 3대 대전환 중 두 번째죠. 이 현장 중심의 총력 대응 체계로의 대전환. 그리고 세 번째, 민간 협력 시스템으로서의 대전환에 대한 좀 세부적인 내용 좀 짚어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선 이제 현장 중심의 총력 체계로서의 대전환. 이 부분은 일단 인명이라든지 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어떤 그런 최고 예방. 그 다음에 가용 인력을 활용해가지고 지나치다 정도로 이제 대피를 이제
그 할 수 있도록 신속한 대피를 지원할 수 있는 과잉 대피, 네. 또 전염병이라든지 여러 가지 의료까지 집중 관리하는 최상의 보호를 한다라는 원칙. 그다음에 원상 회복 수준으로 복구하는 최대 복구, 이런 어떤 4대 패키지를 이제 경북도가 시군이 협력해가지고 총력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민간 협력 시스템으로 해서 대전하는 대표적인 예로 이제 우리가 도로를 갔다 보면 도로에 이제 포톨 구멍이 생긴다든지 뭐 블랙 아이스가 생긴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뭐 일상적으로는 모르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뭐 택배 운전기사라든지 이런 부분들과 연결해서 그분들이 다니다가 이제 도로에 이상이 있을 때 대형 인명 그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을 때 이제 뭐 내비게이션 뭐 업체나 이쪽 연결해서 네. 그것이 모든 운전자들이 동시에 알 수 있도록 그 지원하는 어떤 그런 사업들을 시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거든요. 대학과 함께 여러 가지 이제 뭐 실전형 도민 안전 재난 교육을 실시하고 주민들이 이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비하고 어떻게 대피하는 게 좋을지를 우선적으로 이제 교육을 해야 되니까, 그죠? 그렇게 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이제 주민 대피 시스템, 1단계 같은 경우는 뭐 사전 대피 안내를 하고, 또 그 다음에 조기 단계에 들어서면은 마을 순찰대를 별도로 구성해서 마을 순찰대가 이제 중심이 되어서 이제 대피를 유도를 하고, 또 한 개 마을에 이제 대피 전담 공무원을 이제 배치를 해가지고 도움을 받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주민 대피 협의체를 구성해가지고 가동을 해가지고 주민들이 즉시 대피하도록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단 한 명의 어떤 생명도 잃어버리지 않는 어떤 그런 상황을 만들겠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뭐 1만 명이 3일 동안 먹을 수 있는 일식 구호 세트도 마련하고 이런 여러 가지 대응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네, 3대 대전환 중 일부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짚어봤고요. 내용을 보니까 이 산사태, 산불에 대응하기 위해서 패스트 트랙을 좀 도입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좀 어떤 내용이죠? 이제 두 가지쯤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 하나는 사실 이제 재난부서 같은 경우는 일종의 기피 부서잖아요. 막 토요일도 일요일도 없고 여러 가지 네. 이제 열악한 어떤 근망이 있고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사들이 자주 일어나니까 네네. 재난 전문가, 이 데이터 네. 축적되는 어떤 영향을 가지고 있는 재난 전문가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행정 체계를 통합을 하고 재난 안전 분야의 최고 전문가를 키워내겠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K 안전 스페셜리스트라는 어떤 그 프로젝트로 통상적으로 재난 부서에 한 10년 정도 근무하면 사무관으로 승진할 수 있도록, 통상적으로 일반 행정보다 한 20년 정도 걸리는데 한 10년 정도 재난 부서에 근무하면 사무관으로 승진하고 한 20년 정도 근무하면 3급 국장으로 승진할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어떤 인사 전문가를 만들겠다는 어떤 시스템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재복구 사업인데, 재복구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행정 지원을 통해 가지고 기존에 6개월 이상 걸리던 어떤 그런 행정 절차를 2개월 안에 완전히 행정 절차 마무리될 수 있도록 패스트 트랙으로 추진하겠다라는 입장들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유용한 시스템인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또 우선시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지만 아무래도 가장 먼저 손봐야 될 부분은 사전에 재난 재해에 좀 대비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닐까 싶은데 좀 어떻게 보실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사회적 재난 재해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법이라든지 제도를 이제 손보는 방식으로 미리 이제 예방이나 대비를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거와 달려가지고 자연재해 같은 경우는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언제 어떻게 어떤 규모로 날지 모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특히 재난 같은 경우는 실제로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하기 쉽지 않은데, 네. 특히 이제 흰남노 내습 당시에도 사실 흰남노 같은 경우는 포항에 그렇게 이제 큰 피해를 안 안기고 이제 우리 지역을 지날 것이라고 예보를 했거든요. 네. 또 밤새 또 별 일이 없었고, 그런데 실제로 아침에 오전에 갑자기 이제 냉천이 범람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피해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측이 불가능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제 지난번 예천에서 산사태도 마찬가지고 갑작스럽게 이제 나타나니까 네네. 이런 어떤 사전 예측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이제 대책을 만드는가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그렇기 위해서는 경상북도에는 이제 경북형 안전 캘린더를 제작하겠다라고 해요. 지금 안전 캘린더 같은 경우는 어떤 시점에, 어떤 지역에, 어떤 유형으로
자연재해가 닥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데이터베이스하고 그것들을 이제 빅데이터화 해가지고 여기를 통해서 이제 일정 정도의 시간이 되면은 대응을 하는 사전에 대비하고 점검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겠다라는 계획입니다. 네, 잘 적용을 하면 좀 일부 재난에 대해서 좀 대비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2019년부터 작년까지 이 음. 경북에서 발생한 산불 중 안동의 산불 발생 건수가 가장 많다는 통계가 있었는데요. 이 말씀해주신 빅데이터를 좀 활용하면 산불에 조금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이제 그 안동의 경우에 경북이 22개 시군 중에서 산불 발생 위험 지역으로 꼽을 수 있을 정도로 산불이 발생이 많았거든요. 네. 특히 이제 전체 한 44건 정도가 발생했는데 경주와 함께 산불 발생 건수는 가장 많아요. 근데 경주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피해 면적이 뭐 1헥타르 정도 된다 그러면 안동 같은 경우는 한 53헥타르 정도 되거든요. 네. 굉장히 피해 면적이 넓고 또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그 잦다 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 피해액만 보더라도 사실 평균 2억 6천만 원 정도 되거든요. 이제 그 경주 같은 경우 4,700만 원 정도 되는데 굉장히 네. 한 5배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또 이제 안동뿐만 아니고 경북 북부 지역에 이제 산불 관련돼 가지고 지역 지역이 많은데 영주, 봉화, 상주는 산불 취약 지역으로 이제 분리돼 있고, 네. 문경은 산불 감시 지역으로 구분돼 있거든요. 이제는 뭐 봄철 돼가지고 이제 산불 이제 조심을 해야 되는 그 상황이 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제 산불이 이제 뭐 이렇게 왜 이렇게 자주 발생하느냐, 또 이제 그 확산한 그 곳이 어디냐, 어떤 이유로 불이 났느냐, 상대적으로 이제 그때 불이 났을 때 진화 작업은 어떻게 했느냐, 또 이제 뭐 어떤 사후에 어떤 조치를 취했느냐,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이제 그 과거의 사례들을 빅데이터하고 이제 이제 자료로 축적을 했을 때 이런 경험이 누적됐을 때 상당히 이제 뭐 산불이라든지 호우 피해라든지 자연재해, 산사태라든지 이렇게 했을 때 이것들이 이제 그 활용 가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렇게 했다. 이맘때쯤 되면 작년에는 그전에는 이런 일이 있었다. 이런 지역이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예측 가능하니까 네. 그게 따라가지고 적절한 어떤 대응을 할 수 있거든요. 최근 몇 년간 발생한 산불을 중심으로 보더라도 사실 산불 발생일 당시 온도라든지 풍속, 습도, 뭐 기상 상태, 뭐 각종 기상 특보 네. 이런 것들 고려해서 이제 데이터 작업을 이제 맞춰두면은 산불 예방이 상당히 수월해지지 않은가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어느 정도는 굉장히 좀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저희 이제 경북도가 미국의 위기 관리 시스템을 또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좀 이와 관련된 내용도 짚어주실까요? 그렇습니다. 경북도가 이제 이번에 이제 도입하려고 하는 건 FEMA 이제 연방 재난안전관리청이죠. 이거는 이제 국토안전국에 이제 소속돼 가지고 사실 이제 연방 정부, 지자체라든지 연방, 주 이렇게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는 어떤 그런 완전히 재난 대응을 위기 관리를 총체적으로 하는 어떤 건데 지금의 이제 우리나라 위기 대응 체계는 뭐 예방, 대비, 그다음에 대응, 복구 이런 네 단계로 되어 있는데 네. 이 중에서 이제 대비에 되는 것을 이제 보호라든지 경감, 그러니까 인명을 보호를 하고 그다음에 피해를 최소한 줄이는 이런 어떤 5단계로 이제 바뀌게 되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제 뭐 대비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도민들이라든지 시민들 생명을 보호를 하고 또 이제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는 어떤 데 초점을 맞춘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네. 일단 산사태 대응 같은 경우는 미국이 이제 국립해양대기청 재난예측 정보 시스템을 활용을 하고요. 또 이제 최첨단 어떤 여러 가지 어떤 데이터를 이제 우리가 이제 끌어 들어와서 경북도 재난 대응에 맞추겠다는 계획이고요. 여기서 이제 문제는 모든 게 이제 이렇게 데이터화돼 있고 디지털화돼 있고 하다 보면은 사실 북부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점점 인구가 초고령화돼 있잖아요. 어르신들이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네네. 이 어르신들의 디지털 접근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코로나19 때도 보면은 이제 문자로 다 이제 발생 상황이 이제 전파가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르신들이 얼만큼 이렇게 많이 이제 접근을 해가지고 제대로 인식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주민이 스스로 대응할 수 있는
어르신들이 많은데 스스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좀 이제 상대적으로 좀 약할 수 있잖아요. 그러다 네네. 보니까 앞서 언급했던 마을 수준자료대를 음. 구성을 하거든요. 마을 수준자료대는 실제로 지난해 여러 가지 이제 보면 이제 때도 보면 이장이 선제적으로 나서가지고 주민들을 대표를 유도해서 인민표를 줄였다든지 이런 사례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주민 순찰대를 만들고 마을 수준자 만들고 또 그다음에 공무원들이 일마을 이제 담당 공무원들이 배치가 되어서 적극적으로 주민들을 대피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겠다 이런 계획입니다. 네, 마을 순찰대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이 마을 순찰대의 구체적인 역할은 뭘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북부권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산사태, 그다음에 해안 지역 같은 경우는 저지대 침수, 뭐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재난 재해 상황이 발생했을 때 주민 대피를 가장 가까이서 이제 유도를 하고 또 대피 상황을 체크를 하고 또 알려주는 어떤 그런 역할들을 하는 거거든요. 네네.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굉장히 디지털 접근성이 떨어지는 어떤 그런 어르신들이 많은 북부 지역 같은 경우는 이런 이제 실제로 마을 순찰대라든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이제 산이 또 많다 보니까 산사태 네네. 위험지역이 많아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언제 이런 어떤 재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뭐 예보는 합니다. 태풍이라든지 산사태 주의가 예보는 하지만 그게 이제 어느 순간에 뭐 딱 떨어지지는 않으니까 그때마다 이제 우리가 뭐 문자를 통해 가지고 마을 방송을 통해서 뭐 주민 대피하세요. 저는 뭐 산사태 위험합니다 했을 때 이게 이제 주민들이 대피했다가 또 다시 복귀하고 하다 보면은 그게 반복이 되면 또 이제 양치기 소년처럼 네. 말을 안 믿을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적절하게 이제 현장의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가 마을 순찰대에서 그때 적절한 대응책, 주민 마을 대피하는 어떤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역할이 중요하다 네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마을 순찰대 기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계속해서 이 경북도는 이재민에 대해서 최상급의 호텔 시설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분도 조금 짚어주시죠. 그렇습니다. 그동안 재난 상황 때문에 이재민들이 대부분 이제 공동시설, 마을 해관이나 공동시설에 이제 들어가서 집단 거주를 하시고 또 이제 임시 주거시설을 이제 지었다 하더라도 그 시일이 굉장히 많이 걸리고 해서 이중고통을 네네. 겪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제 사실 1만 명 정도가 수용될 수 있는 어떤 개별 생활이 가능한 숙박시설을 지원하겠다라고 밝히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기후변화 같은 경우는 이제 기후위기잖아요. 그래서 해마다 일상화되고 있고 언제 또 어떻게 발생할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 정말 대비책이 반드시 이제 내일이라도 당장 산불이 날 수도 있고 날 수 있기 때문에 더 촘촘하고 더 빠른 어떤 그런 대비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경상부도 이런 어떤 행정력으로 할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이 총력을 하고 또 주민과 협의할 수 있는 민간 협력 시스템도 만들겠다 이런 각오를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경북도의 재난 대응 체계를 살펴봤는데요. 이 끝으로 아쉬운 점이나 보완할 점이 있으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경북도 같은 경우는 지난 1월 달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직 개편을 했잖아요. 그래서 재난과 그다음에 자치 행정을 이제 통합을 해서 재난안전실을 만들었습니다. 안전행정실을 만들었는데 이거는 실제로 한마디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재난 전문가들을 만들고 그다음에 재난 대응 시스템을 통해서 민간을 이제 민간 협력 체제를 제대로 이제 현장 중심으로 만들어 보겠다라는 의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지 중요한 것은 주민들이 이런 주민 대피 매뉴얼을 얼마나 잘 숙지하느냐에 따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주민 교육도 굉장히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북도의 재난 대응 체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 시간 헬로 이슈 토크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